자, 인사드리고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국아메 교육부 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막 제품 교육은 아니에요. 제가 맡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은 제품을 전체를 아우르면서 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좀 서포트하는 그런 파트로 해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해서 강의 자료 개발하고 또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품 이제 얘기하게 되면은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성분도 영어도 많고 그다음에 또 어렵잖아요. 네. 그에 반해서 우리가 당장이라도 일상에서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 그냥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조금 적극적으로 적용하셔서 좀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말보다 더 강한 전달력 효과적인 바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진심을 전달하는 따뜻한 소통 노하우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저희 잠시만요. 이게 리모컨이 안 넘어가네요. 네, 저희 글로벌 아메이 전략 알고 계시죠? 예전에 저희가 세 가지, 그래서 건강, 매력, 경제 이 세 가지에 주목했다면 본사에서는 저희의 이 자산 부분에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조금 더 확대된 개념으로 이 여섯 가지, 그래서 저희 Six Flowers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섯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자산이 신체와 정신으로 좀 구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 자산, 매력 자산, 경제 자산, 그다음에 공존의 실천. 이래서 여섯 가지인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커뮤니티 자산을 여러분들께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2011년 애리조나 총기 난사 사건 기억하시나요? 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 추모 연설을 통해서 진짜 소통을 잘하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되었습니다. 31분간의 추모 연설 중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51초간 침묵이 이어졌는데요. 9살 소녀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스스로도 이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이런 침묵으로 이 시간을 좀 보내게 된 거죠. 오히려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진짜 이 사건을 진짜 진심으로 진심 얘기해 주셨는데요. 진심으로 애도하는 그런 오바마의 마음을 느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연설을 통해서 오바마의 인기는 더욱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침묵,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절절한 그런 애도의 마음, 진심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침묵도 소통이다. 그렇죠? 꼭 말이 소통이 아니라 이런 침묵하는 것도 소통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일례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이렇게 찌푸린 얼굴로 예스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세요? 진짜 예스라고 느껴지나요? 뭔가 불만 가득한 느낌. 그렇죠? 진정한 예스라고 느껴지지 않죠. 누군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 있어? 그런데 시간 있어. 라고 답변을 했지만 그 사람은 계속해서 시계를 들여다봐요. 그러면 진짜 시간이 있는 걸까요? 그쵸. 시간은 없는 거고 또 그 미팅에 또 나하고 대화에 집중하지 못한 것을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꼭 말이 아니다. 네. 이런 행동으로도 우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메라비아 법칙 아시죠? 그쵸. 우리의 의사소통에서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를 봤더니 언어가 차지하는 것은 고작 7%에 불과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런 목소리, 톤이라든지 억양 이런 청각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게 38%.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비주얼 또 바디 랭귀지가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무려 55%나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무엇을 준비하죠? 어떻게 말할까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 외의 요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더 잘 훈련한다면 더 적극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더 좋은 인상, 호감을 남기는 소통, 그다음에 특히 또 첫인상은 아주 짧은 순간 안에 딱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말보다 좀 요런 요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키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커뮤니티 자산을 좀 더 많이 쌓고 또 이런 커뮤니티 자산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꼭 아메에 대해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평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는 몸짓 언어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비언어 의사소통 요렇게 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요소가 있지만 저는 이 중에서 6가지. 그래서 목소리, 그다음에 거리,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 그다음에 시선, 또 제스처, 표정, 또 자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개미 목소리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예, 얇고 작다. 그런데 그 개미 목소리가 주는 인상은 좀 힘이 없다. 그쵸? 그냥 또 힘만 없다라는 거? 성의가 없다? 자신감이 없다. 그쵸? 이 목소리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사람인지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제2의 관상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결혼정보 회사에서 외모는 제외합니다. 예, 외모를 제외한 여성의 호감 요소, 남성에 대한 호감 요소 2위, 58%가 바로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외모는 일단 제외하자고요. 네, 그냥 보통으로 생겼는데 목소리가 좋으면 어때요? 훨씬 더 잘생겨 보이죠. 예,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서 나 목소리가 좋아서 목소리에 반해서 네, 그 사람을 사귀었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이 매력 요소 1위로 뽑은 게 바로 목소리예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자신 있나요? 네, 마음에 드시나요? 네. 자, 이 목소리는요, 미묘한 감정을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요. 아무리 당당하게 얘기를 하지만, 좀 떨림 여러분들, 간파되죠? 그러면 자신감이 딱 떨어지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미묘한 감정도 전달하고, 그 다음에 단어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성별, 나이, 성격, 기분, 감정까지, 감정 상태까지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또 사투리가 나오게 되면은 지역성도 그 사람의 개인 정보까지 추측 가능하고요. 또 이미지 형성에도 큰 도움을 또 주는 게 영향을 끼치는 게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자, 목소리는 크게 톤, 속도, 크기, 억양, 발음, 또 말투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나의 목소리 체크하기. 나의 목소리가 상대한테 잘 들린다. 또는 내 목소리는 작고 힘이 없다. 음, 어떤 그 상태인가요? 그다음에 또 톤,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하는 편이다. 그다음에 옹알거리거나 어눌하게 발음한다. 그다음에 발음이었네요. 네, 억양은 높낮이가 있어 생기 있게 들린다. 어떤 분들은 그냥 높낮이 없이 일정하게, 그럼 어때요? 듣는 사람 어때요? 지루하죠. 딱 졸기 좋죠. 한음으로 밋밋하게 말해서 지루한 건 아닌지. 그다음에 톤이 밝지만 가볍다. 오히려 톤이 너무 높으면은요, 밝은 느낌도 주지만 자칫 가벼운 느낌도 들기 때문에 이 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톤이 낮지만 차분한 그 톤이 낮으면 차분하지만 자칫 무거운 느낌도 들 수가 있죠. 자, 다음은 이제 이 속도, 말이 빠르고 문장 간 쉼이 없다. 따따따따 쏘듯이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예, 이거 정말 습관이에요. 예. 대신
또 너무 말이 느려서 어눌하게 들리는 그런 분도 실제 있습니다. 또는 부드럽거나 좀 상냥한 말투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차갑고 좀 딱딱한 말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본인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축적된 거기 때문에 스스로가 모를 수 있거든요. 진짜 친하신 분들한테 "내 목소리 어때? 내 말하는 거 어때?" 한번 서로서로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때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다. 네. 감정도 느껴지죠.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감정적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불만을 얘기하는지 아닌지도 느껴지기 때문에 진짜 객관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확대하면은 보이스 트레이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은 보이스 트레이닝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면 요즘 유튜브로 많이 학습하시죠? 유튜브 들어가셔서 보이스 트레이닝을 한번 쳐 보세요. 그래서 딱 하나로 추천드릴 수는 없어요. 자신한테 또 맞는 그런 강사 스타일이라든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번 둘러보면서 '요거 좀 나한테 맞다.' 싶은 이런 보이스 트레이닝 강사를 딱 정해서 한두 번 보지 말고 꾸준히 보시는 거. 그리고 또 실제 연습하시는 거, 따라하시는 거. 그래서 정말 매력적인 또 상대한테 신뢰받는 그런 목소리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거리입니다. 자, 핀란드에서요. 버스를 기다리는 풍경입니다. 사람과의 거리가 어때요? 예. 우리 한국 사람하고 너무 다르죠? 우리는 따박따박따박 붙어 있는 데 반해서 이렇게 특히 북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하고 사람의 거리가 굉장히 널찍합니다. 보통 1 미터 이상을 사회적 거리라고 하거든요. 그에 반해서 동양인들은 좀 사회적 거리가 굉장히 좁죠. 그쵸? 일례로요. 자, 이거 비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북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사회적 거리가 굉장히 좀 거리감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렇게 모여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핀란드인 친구가 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 중국인이다. 가족 여행으로 온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동양인이 서양인들보다 훨씬 더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가 좀 가까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네,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 박사님께서 이런 이 대화거리, 대인 관계의 거리를 이렇게 수치화하셨거든요. 그래서 보통 3.6m 이상은 공적 거리. 보통 네, 프레젠테이션 할 때 네, 이렇게 3.6m 이상을 좀 떨어뜨려 놓고서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 아까 핀란드인들은 일상에서 이 사회적 거리를 잘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1.2m에서 3m까지, 3m, 3.6m 정확하게는 요쪽 이 거리가 바로 이런 사회적 거리. 별로 친하진 않는데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그래서 뭐 동료라든지 그쵸? 이런 비즈니스 관계에서의 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1 미터에서 약간 45 센티 정도까지의 거리가 사적 거리입니다. 좀 가깝죠. 그쵸? 그래서 가족이라든지 편안한 친구까지를 그 안으로 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50 센티 미만 이 거리가 바로 친밀한 거리. 애인이라든지 진짜 뭐 엄마하고 그다음에 딸 관계라든지 뭐 혈육 간의 관계를 이런 친밀한 거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너무 가까워지면 어떻게 하죠? 예. 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려고 살짝 물러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훅 다가오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고민하셔서 한 1 미터 정도 거리를 좀 유지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가 이제 통성명도 하고 좀 가까워졌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좀 건강한 그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네, 제품을 설명하거나 사업계획을 전달할 때 1 미터 정도 떨어져서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그쵸. 1 미터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예, 매너. 그중에서 네, 이 입냄새. 이렇게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도 예, 불편한 게 바로 입냄새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제품을 사용해 줘야 될까요? 예, 마우스 스프레이. 우리 글리스터가 필요한 이유기도 하죠. 그쵸? 우리 글리스터는요,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바이옴 특화 설계가 적용된 제품이죠. 우리 장 다음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 바로 구강이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뭐 공기라든지 뭐 음식물이라든지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그런 입구에 모든 어떤 그런 환경적인 게 들어가는 어떤 입구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구강입니다. 그래서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구강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 이 글리스터 뭐 치약부터 해서 또 우리 그 제품 또 사업기에 설명할 때 좀 가까이 다갔을 때 바로 이제 사용해야 될 것이 마우스 스프레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마우스 워시 액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글리스터는 우리 아메이의 정말 대표 제품 스테디셀러이자 또 베스트셀러 제품이죠. 그래서 이 글리스터의 위상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기사가 있어서 이렇게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예, 5월 아주경제 기사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치약 같은 경우는 무려 1994년도에 출시된 이후로 진짜 아메이를 치약 때문에 만났다 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인기 제품이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620만 개가 판매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네, 많은 분들이 우리 글리스터 치약에 또 좋을 걸 알고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내용, 그다음에 더불어서 아까 얘기했던 바이옴 특화 설계, 그래서 또 이 글리스터의 제품군을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 프로폴리스 필름도 출시가 되었고 요번에 캡슐도 또 출시가 되었죠. 그쵸? 그래서 우리 글리스터의 또 위상을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보시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자, 거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거리로 알 수 있는 그 사람 성향을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제일 왼쪽 이 그림에서 제가 한번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게요. 자, 보통 이제 미팅을 하게 되면 이런 이 직사각형 거리에서 이런 코너, 이런 부분에 짧은 부분에 앉는 분들 있죠. 그렇죠? 이런 분들은 성향이 아까 우리 디스크로 얘기하게 되면은 D. 그래서 그런 업적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시기에도 명령하기 좋은 이 위치이기도 하죠. 그 대신 이제 사람 중심이신 분들은 보통 이쪽에 이렇게 앉습니다. 전체를 이제 아우르고 함께 하려는 그런 성향이 드러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어떤 성향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떤 누군가를 접대할 때 또는 어떤 미팅을 할 때 어디에 앉혀드려야 될지 조금 고민하실 때 있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위치 상석을 여러분한테 공유를 해드릴게요. 먼저 네 이런 좌석 스크린이 있는 좌석은 스크린이 제일 잘 보이는 곳이 상석입니다. 그쵸? 그래서 스크린이 제일 잘 보이는 이 부분을 상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출입문에서 가장 먼 곳이 상석이에요. 어디를 가더라도 테이블에서 이 출입물과 가장 대칭인 부분으로 그분을 이제 안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출입문에서 가장 먼 위치. 그래서 뭔가를 보려고 한다면 당연히 제일 잘 보이는 곳이 상석이고,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인 자리는 출입문에서 가장 먼 곳, 대칭인 곳. 요것이 요 위치가 가장 상석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시선 부분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쵸? 자,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룹을 이제 정해서 두 명, 두 명 짝짓게 하고요. 한쪽 그룹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상대가 이게 꼭 남녀가 아니라 뭐 남남이든 여녀든 이제 서로 이제
그냥 같이 있게끔 한 거고요. 특별한 지시 없이. 한쪽 그룹에는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서로 눈을 바라봐라. 오래도 아니라 단 2초만 바라봐라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자, 이 연구 결과가 어떠냐면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2초간 상대의 눈을 바라보라는 지시를 받은 그룹의 호감도가 급격히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단 2초만으로. 너무나도 흥미롭죠. 그만큼 눈을 바라보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그 사람의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없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대화 중에서는요, 좋은 유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60에서 사람하고 얘기하는 60에서 70%의 기간 동안 상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눈을 피한다면은 어떤 느낌 받으세요? 숨기는 것 같은 느낌. 그쵸? 나를 불편해하는 듯한 느낌? 네, 받으시죠? 이 사람의 흔히 얘기하는 이 육감이 엄청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빛을 피하지 않는 거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렇다면은 어디를 봐야 될까? 네. 기왕 볼 거면 변우석 정도는 우리는 봐줘야겠죠. 그쵸? 네,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자, 가벼운 대화를 할 때 어디를 봐야 될까요? 가벼운 대화. 아까 눈을 바라보라고 했지만, 예. 아까 눈을 똑바로 바라본다는 것은, 예. 약간 공격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눈 주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대화를 할 때는 이렇게 눈하고 입술 사이. 근데 여러분들, 여자분들 많죠. 누군가 내 입술 보는 거 느껴지죠? 그쵸? 네. 그래서 너무 입술을 떨어지게 보게 되면은 느껴지시죠, 리더님? 앞에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여자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어요. 남자 리더님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가슴께를 보게 되면은 당연히 더 불쾌할 수도 있죠. 이 시선이라는 게 굉장히 상대의 이 상태한테 간파당하기 쉽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실 때도 가벼운 대화는 이 눈과 입술 사이 그러면서 눈을 또 봐주시면서 또 이 사이에 머무르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비즈니스 대화, 특히 내가 상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돼. 그럴 때는 약간 눈에서 시선이 떨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시선을 올리는 거. 그럼 어때요? 약간 자칫하면은 조금 고압적인 그런 느낌도 들지만 조금 강하게 나의 어떤 의견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살짝 눈 윗부분을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약간 미간 이런 부분을 좀 쳐다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고객과의 대화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상대한테 마음을 전달하실 때는 좀 적극적으로 눈을 보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좋죠. 자, 시선 처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남녀 사이, 친하지 않는 사이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 시선도 중요하고 내가 말을 전달하려는 그런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말을 잘 경청하려는 자세. 그쵸? 그다음에 내 마음 스스로가 상대를 존중하려는 그런 자세가 제일 중요하죠. 자, 근데 눈을 똑바로 바라볼 때 주의할 거 3초 이상 아이 컨택은 금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인간 실험이 아니라 이렇게 원숭이 실험에서도 이렇게 나타나요. 원숭이들을 짝을 지어서 눈을 바라보게 하면은 3초가 지나면은 서로가 머리끄댕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네, 도전의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또렷하게 바라보는 것보다 아까 그래서 강조한 거 이 눈 언저리를 보는 거. 그래서 그것을 강조 드리는 겁니다. 자, 피해야 될 시선 처리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눈을 너무 위로 치켜드는 경우. 어떤 건지 알죠? 좀 거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어, 보통 이제 못된 시어머님이 이러고 보잖아요. 네, 그다음에 눈을 너무 내리뜨는 경우 어떤 느낌이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자신감 없고, 그쵸? 너무 눈을 이렇게 내리깔게 되면 너무 자신감 없고, 그쵸? 좀 숨기는 듯한 느낌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고요. 또 눈을 회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지은 제가 있으니까 어렸을 때 다 경험하셨잖아요. 엄마는 그 쳐다보지 못하는 경우가 내가 잘못이 있을 때인 거니까 네 이게 그대로 성장하고 남들도 이제 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대를 너무 뚫어지게 바라보지 말아라. 그쵸? 그다음에 곁눈질도 하지 말자. 그다음에 너무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는 경우 네 이렇게 평가듯이 보는 것도 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강조드리지만 이게 습관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친하신 분들끼리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네 정말 긍정적인 피드백도 한번 주고받는 그런 기간을 그 기기를 활용하시면 바랍니다. 눈 얘기가 나왔으니까 눈 건강을 위해서 네 우리 오메가3 제품 추천하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오메가3 눈 건강에 또 도움 줄 뿐만 아니라 또 직접적인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전 아이디 그쵸? 그다음에 카로틴 제품도 눈 건강에 좋은 거 아시죠? 그쵸? 그래서 눈이 특히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먼저 오메가3 꼭 드시고요. 그다음에 또 카로틴 제품까지 드시게 되면은 눈 건조에 대한 고민 끝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제스처입니다. 자, 제스처는 그 몸짓,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대표죠. 그렇죠? 그래서 손이나 그다음에 얼굴, 몸 전체를 이용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방법으로 추천되고 있고요. 또 언어와 함께 사용하실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줄 수가 있죠. 특히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이제 손인데요. 자, 이 손을 보인다는 거, 특히 이렇게 바닥까지 보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우호적으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속이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그 제스처로 이렇게 손바닥까지 보여주는 그런 제스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손가락질 그쵸. 지적질로 느껴져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고요. 손가락질 대신 추천드리는 것은 손가락을 모아서 이 손바닥을 위로 향하면서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제시하거나 상대를 얘기할 때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손바닥 위로 향하게 하고 이렇게 가리키면 훨씬 더 정중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의미로 파악되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누군가 가리킬 때 이렇게 볼펜 이렇게 가리키시는 거 되게 기분 나쁘죠.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쁘죠. 이런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또 이런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턱을 드는 거. 상대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의미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 네. 대통령이 될 것 같죠? 네. 교만하면서 상대를 무시하는 행위니까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아 피하는 게 아니라 절대 금지. 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볼까요? 자 이렇게 손을 요렇게 오므린 아이들이 약간 엄마한테 꾸중 들을 때 많이 하는 방법이죠. 그쵸? 그에 반해서 지금 왼편에 오른편에 있는 저 손 동작은 첨탑이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첨탑, 탑. 네, 첨탑이라는 그런 손 동작인데요. 굉장히 자신감 있는 그런 손 동작으로 인식이 되죠. 자,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상황입니다. 네.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렇게 미팅에서 나온 상황이죠. 그쵸. 그래서 이런 바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이 상황에서 김정은이 쫄고 있다. 네, 이런 것을 이 몸짓 언어로 읽어낸다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첨탑 같은 경우는 유명인들도 굉장히 자주 짓는 그런 제스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손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쵸. 이 손을 잘라버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초반에 저희 강사들도요, 마이크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마이크를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하면서 강의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어색하다면은 차라리 요 첨탑 그래서 위로 올리는 첨탑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평으로 놓는 첨탑도 있고 그다음 밑으로 내리는 첨탑이 있어요.
보통 이제 여자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하트 모양 해가지고 많이 짓죠. 그쵸? 너무 하트 모양 하고 너무 약간 밑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인위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좀 자연스럽게 유지하면서 첨탑으로 좀 어색한 손을 좀 마무리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좋은 제스처는 뭘까요? 상대를 응원하는 제스처. 바로 엄지척. 그쵸? 그 다음에 박수 쳐주는 거. 이거는 긍정의 아주 대표 제스처이고 상대를 응원하면서 또 나 스스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제스처니까 이런 제스처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제안드립니다. 자, 손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우리 손도 네, 막 손가시 있고 막 건조하고 푸석푸석 하면은 예, 그 손의 제스처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겠죠? 예, 그래서 촉촉하고 정말 윤기 있는 건강한 지금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저희 핸드크림 바르시는데 좋은 지금 자세입니다. 네, 손 예, 유지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손을 통해서 많은 세균이 또 이제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GNH 프로텍트 핸드솝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대표 제품은 핸드크림이지만 그다음에 크림으로 이제 요즘 여름 또 이런 자외선이 많은 계절은 만족하지 마시고 꼭 저희 이 UV 선크림을 꼭 손에도 발라주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끈적이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 많을 텐데요. 그냥 이렇게 전체를 이용해서 바르지 마시고 요 손등에다가 딱 도포하신 다음에 손등으로만 이제 문지르세요. 그러면 이제 손에 닿는 끈적임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해지실 겁니다. 사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가장 큰 고민이 요 손등 검버섯이기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 얼굴만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손등에도 저희 우수한 또 끈적이지 않고 깔끔한 저희 UV 선크림 바르실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핸드크림 다 좋은 거 아시죠? 예, 마찬가지로 이 바이옴 특화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바디 누트리션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자연 유래 이 영양 성분부터 그다음에 또 풍부한 보습 성분까지 함유가 되어 있어서 24시간 마르지 않는 손을 선사해 드립니다. 네. 또 씻어내면은 또 그 지워지지만 뭐 다시 좀 보충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촉촉하고 건강한 그런 손 미인도 돼 보시길 제안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표정입니다. 자, 진짜 우리나라 이 연기 원탑 하면은 이병헌이죠. 그쵸? 어떤 영화인지 아세요? 네, 광해라는 영화의 이 마지막 씬인데요. 자, 이 이병헌의 연기를 보면서 여러분들 뭐를 느끼세요? 음? 네, 뭐라고요? 네. 어떤 감정일까요? 웃고 있죠? 웃고 있죠? 기분 좋은 감정일까요? 아니에요. 눈을 봐보세요. 슬픈 장면입니다. 왜냐면 사랑하는 한효주를 떠나보내면서 예,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웃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별의 어떤 슬픔이 눈으로 고스란히 드러나 있죠. 인간이라는 동물은 굉장히 진짜 뛰어난 동물인 것 같아요. 이 감정을 읽어내는 예,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정, 그게 바로 감정을 읽어내는 그런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얼굴이라는 스케치북에다가 이 표정이라는 그림을 그리며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매일 우울한 어떤 표정으로 우울한 어떤 하루를 만들어 나갈지 대신 진짜 기쁘고 즐거운 그런 표정으로 실제 그런 기쁘고 즐거운 하루를 만들어 나갈지 이건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표정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각과 심리 상태를 반영할 수가 있고요. 또 첫인상과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 상대방과의 공감대 형성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죠. 미국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2001년 버클리 하커 교수의 연구 내용인데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졸업 앨범에 이 졸업 앨범 사진에 나타난 이런 이 대학생의 감정 표정을 평가한 후 30년 후 어떻게 사는지를 이제 추적을 한 내용을 2001년에 발표를 한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밝고 웃는 표정의 어떤 사진 속 주인공은요. 30년 후에 예, 긍정적인 대인 관계, 그다음에 결혼 확률도 높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결혼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더불어서 웰빙 지수도 높았고요. 그다음에 원활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이 그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왜? 바로 이 웃는 모습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성격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밝고 긍정적인 얼굴 표정은요, 내 평생 연봉, 그 다음에 행복을 좌우한다. 네. 네. 제 목소리가 저렇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연봉을 결정하는 거, 내 보너스를 결정하는 거, 내 행복을 결정하는 게 뭐다? 내가 지금 짓고 있는 표정이다.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 평생 연봉, 행복 좌우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특히 밝은 표정 중에 대표가 미소죠. 그쵸? 혹시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미소를 짓고 있느냐? 사진 속 같은 여성이죠? 같은 여성 이제 사진인데요. 어떤 미소가 진짜 미소일까요? 왼쪽, 오른쪽. 왼쪽. 왜요? 눈이 안 웃은다. 눈이 안 웃는다. 그쵸.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우리는 웃으면 그냥 입만 웃으면 되겠지. 예, 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건 제대로 웃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웃는 건 어떻게 웃어야 되는 거죠? 그쵸. 정말 실제 광대까지 올리고 눈까지 함께 웃어야지 진짜 미소입니다. 음. 그래서 이 진짜 미소를 디센 미소라고 얘기를 해요. 네. 프랑스의 신경해부학자 이 디센의 이름을 딴 그런 미소고요. 그 반대에 진짜 입만 웃는 가식적인 미소를 팬암 미소라고 합니다. 예. 예전에 그 팬 아메리카라는 항공회사에서 광고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그 승무원들이 다 입만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유래한 미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 짓고 있는 미소가 그냥 형식적인 그런 입만 움직이는 미소인지, 진짜 이 얼굴 근육을 다 써서, 예, 진짜 상대한테 호감을 보이기 위한 진정한 미소인지를 또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미국의 시인인 엘라 힐러 엘콕스는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웃어라. 그러면 세상도 그대와 함께 웃는다. 울어라. 그러면 그대는 혼자 울게 될 것이다. 그쵸? 자, 그러면은 웃음도 챙기고 더불어서 내 동안도 챙길 수 있는 방법 스킨 피트니스죠. 왜일까요? 이 스킨 피트니스는 미소 근육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미소 근육이 동안 근육인 거예요. 왜? 입만 웃는 게 아니라 이 광대를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웃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울상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근육이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그런 울상을 짓게 되면은 내려가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죠. 뭔가 올린다는 거. 흔히 얘기하는 리프팅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 얼굴도 예, 돈 하나 들이지 않고 리프팅 시킬 수 있는 방법 스킨 피트니스 하시는 거예요. 돈 하나 들이지 않죠? 그쵸? 이것만으로 요 근육을 올려줘서 훨씬 더 처지지 않고 그다음에 또 젊어 보이는 그런 동안 근육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스킨케어를 함께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더 효과적이죠. 우리 아티스리의 이 스킨 뉴트리션 제품. 그래서 피부에 정말 건강한 안티에이징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식물에서 추출한 영양 성분이 듬뿍 들어가 있는 우리 슈퍼파이토 뉴트리션 세럼이라든지 그다음에 리뉴잉 리액티베이션 크림, 그다음에 리뉴잉 리액티베이션 아이크림. 그래서 웃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좀 표정 주름 개선에도 확실한 효과를 갖고 있는 제품이니까 함께 사용하시면서 스킨 피트니스 하시길 제안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음에도 영향을 끼치는 자세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자세 어떠세요? 네. 얼마 전에 그로잉랩 워크샵을 했을 때 송수영 차장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보통 이제 발을 한쪽으로 꼬게 되면은 그쪽 이제 뒤틀린다. 그러면 이 얘기 듣자마자 반대편으로 꼬으시죠. 그러면 다 양쪽으로 뒤틀린다.
네. 그래서 차라리 정말 어쩔 수 없이 발을 꼬려면은 한쪽으로만 차라리 꽈라.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안 꼬는 거다. 예, 이런 얘기를 해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자세, 특히 섰을 때의 자세 중에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해야 될 게 바로 이 경추랑 요추. 그죠? 경추와 요추가 C커브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경추는요, 우리 머리 무게가 보통 4에서 5kg라고 얘기하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거북목을 했을 경우에는 이 4에서 5kg 곱하기 3에서 4배 정도의 이 무게가 내 몸에 전달되기 때문에 이 건강상 너무나도 안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세 섰을 때의 자세도 이거 서로서로 한번 체크해 주세요. 예. 보통 이제 또 걸을 때도 걷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누군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약간 뒤로 조금 넘어갈 듯하게 피고서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목 C커브, 그죠? 허리 C커브. 네. 허리 C커브 하려면은요, 몸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 상대하고 미팅을 할 때 몸을 연다라는 거는 이 상대에 대한 마음을 여는 걸로 인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건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비즈니스 자세에서도 허리 C커브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백년 허리의 저자 이름이 뭐죠? 정성근 박사님일 거예요. 서울대에서. 그 정성근 박사님께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가다가 10,000원짜리가 보여도 줍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이 허리 굽히는 자세가 이 요추에 이 디스크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이 아니면은 절대 줍지 말아라. 100만 원 이상은 치료비에 도움이 되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정성근 맞죠? 네, 박사님께서 이 경추 개선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맥킨지 신전 방법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요. 이거 유퀴즈에 나왔던 거거든요. 다 해보셨죠?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어깨를 벌린 다음에 네. 손이 약간 어깨 정도 밑으로 되고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등이 바깥으로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은 뒤로 젖혀주는 거죠. 자, 하나, 둘, 셋 해볼까요? 견갑골을 붙이고 목은 힙업을 유지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제 바로 하시고. 예, 이 동작은요, 내가 숙이면 숙이는 만큼 더 자주 하라고 합니다. 네. 그래야지 이런 C커브 유지가 돼서 이 목의 부담감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견갑골 붙여서 이런 어깨, 담 걸린 것도 풀어준다고 하니까 수시로 자주 해보세요. 자, 특히 이제 아이 포스처라는 또 단어가 나올 정도인데요. 이건 뭐냐면 아이폰의 아이와 이 자세를 얘기하는 포스처, 예, 합성어로 요즘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특히 핸드폰 때문에 네, 거북목 많이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주의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에이미 커디 교수는요, 여러분들 그 테드 강의에 이 에이미 커디 이 영상이 있거든요. 이분이 비언어 그 커뮤니케이션의 이 요즘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테드까지 나왔겠죠. 이분이 주장한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파워 포즈입니다. 이 흔히 얘기하는 원더우먼 자세. 네, 이건 뭘까요? 당당해 보이는 자세죠. 그쵸? 당당해 보이는 이 파워 포즈를 많이 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파워 포즈를 하게 되면은 코티졸,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티졸은 줄어들고 대신 그다음에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써 있는데요. 피로와 짜증을 줄여주며 자신감을 높여주는 테스토스테론의 이 호르몬의 발현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남들 앞에 설 때 좀 위축될 때 있죠. 의도적으로 자신 있는 자세. 그래서 어깨 펴고 당당한 그런 자세를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자세만으로도 이런 자신감이 높여주는 그런 또 불안감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제안드립니다. 자, 자세가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행동을 바꾼다. 또 자세가 내 행복과 자신감을 높여준다.
네, 그래서 자신 있는 자세, 네, 자신 없을수록 더 여러분들께서 어떤 이런 자세의 마법을 한번 부려보시기 바랍니다. 또 자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여성이 관심 있는 남자는 A일까요? B일까요? A? A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내려주시고 B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압도적으로 맞네요. 왜 B인가요? 네. 몸 열린 방향이 B이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는 배꼽 방향이 B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배꼽이 메시지를 정하기도 한데요. 네. 배꼽의 방향. 흔히 얘기하는 발끝의 방향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훨씬 더 이런 사회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배꼽에 포인트를 둡니다. 그 사람에 대한 관심 정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자, 갑자기 이 캐나다 총리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어렵기도 해요. 예, 하여튼, 예,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는 실례니까 일단 캐나다 총리, 예, 소통에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뭘까요? 예, 예, 다가간 거. 그쵸? 이렇게 상체가 다가간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관심을 표하는 겁니다. 또, 아까 방금 얘기했던 배꼽 방향. 그쵸? 그 다음에 또, 눈을 마주치고 있고. 그쵸? 또, 발끝마저도 상대를 향해 있죠. 그쵸? 그래서 소통에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분들께서 바로 또 적용할 수 있는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몸짓 언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말도 예쁘게 잘 해야겠죠.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께서 예쁘게 말하는 법 세 가지를 추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또 예쁘게 하자 해서 공유 드릴게요. 먼저 명령이 아닌 질문을 한다. 뭐뭐 해 라는 게 아니라 뭐뭐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럼 어때요? 상대는 어때요? 흔히 얘기하는 청유형, 부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기분 좋게 그 일을 해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존중받는 느낌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명령보다는 질문, 흔히 얘기하는 청유형으로 요청을 한다. 예, 이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공감하는 리액션을 적극적으로 해주신다. 뭐 박수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지척 이런 몸짓 언어도 중요하지만 말로도 아 그랬구나. 어머 어머 그래요? 이렇게 상대가 기분 좋게끔 하는 그런 추임새 리액션 적극적으로 해주실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뭐뭐 때문에라고 하면 어때요? 그게 잘못인 것처럼. 그쵸? 탓을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대신 뭐뭐 덕분에 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인정받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런 단어 사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당연히 또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제품 솔루션에 집중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7월 달에 드디어 프로틴 하이드라 액티브 출시가 되고요. 제가 직접 먹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맛있어요. 네, 드셔보셨어요? 그쵸. 이 프로틴 특유의 텁텁함이 없어요. 음, 대신, 약간 개운한 느낌도 들고, 더불어서 또 어떤 느낌이 들죠? 약간 고소하면서 단맛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네, 프로틴만, 섭취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히알루론산까지 함께 섭취하는 거잖아요. 우리 관절도 여러분들 이 히알루론산, 이 중요한 거 다 알고 계시죠? 그쵸? 특히 피부에 프로틴과 히알루론산 조합이다. 그러면 진짜 피부에도 정말 너무나도 좋은 이상적인 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기고 싶으신 분들한테 딱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 바로 하이드라 액티브 프로틴 제품입니다. 또 파이토 홈카페 프로모션 출시가 되는데요. 진짜 인기가 많았던 정말 예쁜 믹서기. 그죠? 바로 갈고 바로 뚜껑만 딱 닫고 나가실 수 있게끔.
네, 이 믹서기 이번에 또 앵콜로 프로모션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여름하면 아무래도 땀과 피지로 인해서 피부 트러블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계절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 피부 타입에 맞춰서 선택하고 그다음에 또 내가 원하는 그런 니즈에 맞춰서 또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아티스리 클렌징 제품들 네, 잘 구성되어 있으니까 아마 10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네, 아주 엄청난 프리미엄 함께 드리는 이 프로모션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이 커뮤니티 자산을 더욱더 예, 높일 수 있게끔 준비된 내용 마쳤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